조용한 시골길을 달리는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차량 안에는 운전을 하는 여성이 있고 뒷좌석에는 그녀의 딸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인형을 안은 채 차에 타고 있었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모녀의 드라이브처럼 보이지만 엄마는 수시로 뒷좌석을 확인하며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감추지 못합니다. 판자를 이용해 사방이 막힌 어딘가 소름 끼치는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엄마로 보이는 여자는 안심한 표정을 보였죠.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딸을 눕혀놓고 나서도 엄마는 한참 동안 집을 돌아다니며 마치 뭔가를 수색하듯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일상을 시작합니다. 이 모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What did I say about you creeping up on people like that, young lady? Sorry. 다음날 이 모녀는 마을로 내려와 마트에 들릅니다. 같이 먹을 고기를 구하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계산대로 향했죠. 술을 같이 구매한 엄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마트 직원은 신분증과 함께 선글라스를 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ID. Would you mind removing those? I really don't think that's... Store policy, ma'am. 머뭇거리던 여자는 하는 수 없이 선글라스를 내렸죠. Sorry, ma'am. 여자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산을 하는 사이 자신의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Baby doll! Your little girl. 미친듯이 자신의 딸을 찾아다니던 여자는 마트 직원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자신의 딸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녀는 남들과는 약간 느낌이 다른 어떠한 집착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죠. 아이를 다시 찾은 여자는 차로 멀리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방금 마트에서 산 생고기들을 뭉쳐서 행복한 얼굴로 먹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 가던 평범한 루트에 큰 변수가 생기는데 뒤따라오던 경찰차의 정차 요구였죠. 이유를 몰라 당황하던 여자는 하는 수 없이 갓길로 정차하고 다가오는 경찰관의 긴장한 모습으로 기다립니다. License and registration. Was I speeding? You got a tail light out. I have been meaning to get that fixed.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후미등이 꺼져 있어 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은 여자의 피멍이 든 눈과 몸에 난 의문의 상처, 뒷좌석에 있는 수상한 아이를 보고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는 걸 짬으로 눈치챕니다. 이내 경찰관은 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경찰차에 타려고 하죠. 그러자 여자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I need you to step out of the vehicle. Beg pardon? I need you to exit the vehicle. Why? Step out of the vehicle. Leave my daughter! 그녀가 공포에 떠는 이유는 바로 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Hey, little lady, you gotta stand back from there. 그녀의 딸은 인간이 아닌 존재였죠. 여자는 딸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없이 이사를 다니고 외진 곳에 집을 지어 철저하게 외부인과 접촉을 차단하며 지냈지만 홀로 아이를 두는 순간 사륙이 시작되기에 생필품을 살 때는 이렇게 아이와 함께 다녀야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자는 경찰관에게 건네준 면허증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이를 집에 둔 채 황급히 사건 현장으로 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여자는 자신보다 경찰 지원이 더 빨리 도착한 모습을 보고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경찰들은 그녀를 유령 용의자로 지목, 황급히 그녀의 뒤를 뒤쫓아왔죠. 집에 가까스로 도착한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들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멘탈이 터져버린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 그건 바로 집에서 들려오는 옆집 할머니의 비명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아이에게 관심이 많았고 가끔 집에 찾아오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비명소리는 여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는 또 사륙을 벌였고 살아있는 옆집 할머니를 먹어버린 것이었죠. 엄마를 보는 순간 아이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경찰들은 조금씩 그녀의 흔적을 찾아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이미 아이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먹어버렸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을 쳤지만 더 이상 살아가는 의미는 곧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여자는 안타깝고 무서운 결심을 내리게 되었죠. 그녀는 아이를 안고 매일 밤 그랬듯 자신의 몸에 구멍을 뚫어 아이에게 피를 먹게 하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엄마에게 항상 같이 있어달라는 말을 하고 Will you be with me always? Always. 엄마는 그렇게 하겠다 대답했죠. 그리고 그녀는 방 안에 가스가 가득 찼을 때 몰래 쥐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입니다. 이 헝거라는 영화는 2018년에 개봉한 브라이언 프라거 감독의 단편 영화입니다. 괴물로 태어난 딸을 지켜주려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생을 마감한다는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편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며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영화에서 괴물로 표현된 아이를 사실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태어나서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죠.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받는 괴물로 보는 시선과 불편함이 가득한 시선을 아이를 괴물로 표현함으로써 돌려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혼자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실제로도 장애를 가진 가족을 아주 오래 케어하다가 가족끼리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뉴스도 많이 접해봤기에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